민주당이 판사 탄핵한 건 나중에 보수 대통령 돼도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예고 경고예요.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헌법재판관들만 봐도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이 다음에 만약에 정권교체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180석이야, 지금. 이미. 민주당이 180석이고, 그때 당시에 정권교체를 해본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국힘당에 몇 명만 꼬드겨갖고 탄핵에 찬성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또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지금의 이 헌법재판관들은 또 아무 잘못도 없어도 탄핵을 시킬 것이고요. 이렇게 완성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안고 갔을 때도 열심히 강력하게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터프한 지도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좌파 쪽으로 넘어갔고, 국회도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고, 검찰도 완전히 들어눕고 있고, 뭐 사법부도 지금 맛이 갔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정권교체를 할 때 우리가 끌어올려야 될 그 대통령은 정말 강력한 지도자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 완전히 좌경화됐죠. 국회도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했죠. 이 상황에서 유순한, 부드러운, 온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되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탄핵당하지 않을까요?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에 끌려다니고 국회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의 대통령은 정말 강력한 강단이 있는, 결단력이 있는, 전략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 다음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웬 이상한 사람, 허접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만 해요. 정권교체 하나만 해요. 또 떨어져.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밀려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소의 뿔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정권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좌파 잡는 무당님, 햇살 반짝님, 네, 반갑습니다. 햇살 반짝님이 딱 한 사람 생각납니다. 강력한 지도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다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충분히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엔요, 이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깨문은요,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문재인인 것 같습니다. 이미 깨졌어. 지금까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대가리가 깨지지 않고서는 문재인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문프님 하면서 내 대가리가 깨져도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겁니다 라는 의미로 대깨문이었는데, 2021년 오늘날까지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건요, 이미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갖고 생각이 없어. 뇌가 없어. 생각할 줄 몰라. 그래서 대깨문이에요. 대가리가 깨져서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대깨문이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까지도 너 대깨문이야? 너 대가리 깨졌네? 너 뇌가 없네? 야, 뇌가 있으면 생각할 줄 알면 어떻게 해? 지금까지도 문재인을 지지하냐? 내가 국힘당을 지지하라고는 안 하겠어. 국힘당 하는 꼴 보니까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문재인을 아직까지 지지하는 건 아니지. 누가 국힘당 지지하래? 누가 다른 정치인 지지하래?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대가리가 깨진 거야. 이 대깨문들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아니라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는 대깨문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틸토님이 만약 안철수, 홍준표 대통령 되면 헌법재판소, 사법부 판사들부터 즉시 먼저 해임해야만 돼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세탁기에 넣고 돌릴지 다 수가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대비를 할 거예요, 얘네들이.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작용화되어 있는 거, 국회가 180석 얘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좌파들이 이렇게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미리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삼성 세탁기에 넣고 팽팽 돌리면 돼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정권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권교체만 하면은 어떻게든 된다. 강단 있고 결단력 있고 전략이 있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해안이 있고, 한 치 앞도 내다 보지도 못하는 바보들 말고, 정치적 바보들 말고, 진작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할 거야, 응? 뻔해, 문재인은 이렇게 할 거 뻔해 하고 미리 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도 다 이미 돼 있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걸 뒤집어낼 수 있다. 여러분, 도지사 정도 레벨이 민주노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지사의 힘으로 민주노총과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정치인이 홍준표예요, 여러분. 이미 성과가 있어요. 민주노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 이미 사례가 있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고, 이미 현실에 공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 말한 대로 다 된 사람, 야, 문재인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딱딱 맞췄던 사람, 웬만하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국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김거희님,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순식간에 탄핵 당하겠죠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는 탄핵은 안 당하고 그냥 민주당에 질질 끌려다닐 겁니다. 탄핵 안 당하고 그냥 민주당 180석에 끌려다니고 헌법재판관 다수에 끌려다니고 정권교체를 하게 됐는데 왠지 별로 한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끌고 갈 겁니다. 뒤집어 엎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가 이 180석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철수는 그 정도 배짱과 강단과 전략과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성과를 낸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잖아요. 그냥 저는 특정 정치인에 빠 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근거와 논리와 팩트와 사례가 있어야 돼요. 네, 최성희님, 홍준표 차기 대통령 하트 하시네요. 아이고,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되면은 이러한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무슨 난 이 사람이 싫어, 이 사람이 좋아,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란 말이에요. 누가 가장 난지. 저는 뭐 특정 정치인의 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 성격상 그런 게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보여, 눈에 뻔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당연히 믿는 게 맞겠죠. 그럼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해안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투쟁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고,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대선이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혹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 좌파 잡는 무당님, 없죠. 대통령은 홍준표 하시네요. 아이고,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지사 할 때 귀족 노조랑 싸워서 이겼어요. 팩트죠?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사회주의 개헌을 막았어요. 팩트죠? 공처를 하려고 했는데 임기 한창 때, 임기 초에 아주 힘이 좋고 인기가 있을 때 공처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팩트죠? 맞잖아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대구에 가갖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왔어요. 생존력까지 보여줬어요. 야,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거의 뭐 대권 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한 죄를 진 게 없다. 정치적인 탄핵은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뚱땅뚱땅 하면 탄핵되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법리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박근혜가 무슨 탄핵당할 만큼 큰 죄를 졌냐?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배짱.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5% 막 이랬어요. 당시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냥 뭐 3% 막 4% 이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요, 당시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실드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실드 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본인이 명색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율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거 정치적인 탄핵은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아니 이거 법으로는 대통령이 잡범도 아니고 뭐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엄청난 탄핵 광풍에서 검증된 거 아닙니까? 배짱? 결단력? 강단? 배짱? 그 엄청난 상황에서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었다. 할 말은 한다. 막말 프레임에 갇혀도 할 말은 한다. 충분히 저는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